자,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인 점을 각각 PQ라고 한다. 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Q의 좌표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좌표 두 개를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바로 이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3이라는 좌표에서 마이너스 2라는 좌표를 뺐지, 그지? 이렇게 거리를 알려면 우리가 좌표를 몇 개 알고 있어야 돼? 좌표를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좌표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리를 구한다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거리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수직선 위에 두 점 A가 x1이고 B가 좌표가 x2입니다. 자,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요. x1과 x2가 어떤 좌표, 누가 큰 좌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 개념보다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A, B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절대값 x1 빼기 x2 혹은 x2 빼기 x1 자, 요렇게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된다 얘들아? 절대값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자, 좌표가 뭐일 때는 좌표가 요렇게 변수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아? 반드시 이 좌표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자? 아, 좌표에 변수가 나와 있으면 큰 좌표가 뭐가 큰 좌표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절대값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절대값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절대값 안이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지금 x1이 x2보다 크다란 얘기는 요 절대값 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절대값 x1 빼기 x2가 요 안의 값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줄은 x1 빼기 x2의 절대값이 이게 뭐가 돼? x2가 크거나 같으니까 x2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 또는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더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써진 거야. 자,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A 좌표 변수죠. 자, B의 좌표도 변수입니다. 그 사이 거리는 어떻게 나타내면 된다고 얘들아?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혹은 절대값 x1 마이너스 x2 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얘는 좌표가 변수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길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 마이너스 2 하면 PQ의 길이는 4가 나오는 거고 자, 큰 좌표는 4죠. 그 다음 빼기 작은 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4 빼기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A, B 사이 거리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방금 전에는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 근데 여러분, 좌표 평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수직선이 몇 개 있는 거야? 수직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야. 가로축에 수직선 하나 있고 세로축에 수직선 하나 있는 거야. 그치? 가로축에는 x를 나타내는 수직선, 세로축에는 y를 나타내는 수직선이 있는 거야. 자, 이 A 좌표와 B 좌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x 눈금을 읽을 수 있죠. 아, A의 x 좌표는 x1이구나. 자, B의 x 좌표는 뭐구나? x2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x1과 x2는 뭐가 되는 거야? 수직선 위에 두 좌표가 되는 거야. 맞아? x축이라는 이 수직선 위에 두 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지 얘들아? 절대값 x2 빼기 x1이지. 쌤, 그림에서 x2가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변수니까 바뀔 수 있는 값들이니까 x2가 더 왼쪽에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있으면 절대값으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요 가로 길이가 절대값 x2 빼기 x1이니까 AC 길이 역시 요 x2 빼기 x1의 절대값과 똑같다. 옆에도 나와 있죠. AC는 이렇게 절대값을 사용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y좌표도 읽어야 돼. A의 y좌표는 뭐다? y1이고요. 자, B의 y좌표는 뭐가 된다? y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수직선, 요 세로로 서 있는 이 수직선에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떤 거리? 자, y1에서 y2까지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 y2 빼기 y1이 되는 거예요. 맞죠?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야 되는데 뭐가 큰지 작은지 바뀔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로 길이랑 요 BC 길이가 같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데 대각선 길이를 뭘 통해서 알아낸다 얘들아?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 좌표를 읽어내고 그 다음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 좌표를 읽어내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이거예요. 자, BC는 y2 빼기 y1의 절대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B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제곱은 AC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니까 자, AC 절대값 x2 빼기 x1 절대값 x2 빼기 x1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BC 절대값 y2 빼기 y1의 제곱을 더하면 자, 절대값이 사라지죠. 자, 왜냐면 얘들아 이 절대값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절대값 x2 빼기 x1은 x2 빼기 x1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있을 때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도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때문에 생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제곱을 하면 없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지워지고 그냥 제곱만 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므로 AB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AB는 루트를 씌워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글로 풀어 적으면 이렇습니다.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점 AB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밑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원점은 0,0이잖아요. 그죠? 0,0부터 x1, y1까지 거리 구하면 자, x좌표의 차가 뭐지 얘들아? x1 빼기 0의 제곱이죠. x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는 y1과 0이니까 y1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이게 0 빼봤자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둘이 같은 공식이야. 자,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 아니지, 그치? 어떻게 구한다고? 루트 씌우고 x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의 제곱 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원점 O와 x1, y1 사이 거리는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된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자, 루트를 일단 씌우고요. 자, x좌표의 차이가 얼마예요? 뭐 3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3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뭐 할 거기 때문에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하면 어쨌든 4의 제곱이죠. 자, 그러니까 루트 안에 계산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가 되고 사이의 거리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점과 마이너스 1, 3 사이의 거리 루트를 씌우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루트 10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지. 자, 다음 내용은 선분의 내분점입니다. 자, 내분점은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알아야 돼. 자, AP 대 PB가 M 대 N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자, 쌤이 그림으로 설명할게. P가 AB의 내분점이야. 이게 내분점인데 왜 내분점이냐면 선분 AB 안에 있잖아.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직선 AB라고 하면 A 왼쪽이랑 B 오른쪽에도 선이 있겠지, 그치? 여기 바깥쪽 선이 아니라 AB 안에 선, 요 안 공간에 점이 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AB를 분할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P는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 A로부터 M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B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지?
n만큼 떨어져 있어. A로부터 M, B로부터 N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알겠지? 다시 글을 한번 읽어볼까? 자, P가 선분 AB 위에 있다. 선분 AB 안쪽에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A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지? A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AP 거리는 M이고, 자,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PB 거리는 N이 된다. 알겠죠? 요거를 우리가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이거지. 이 점 P를 AB의 내분점, M 대 N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얘들아. 자,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같은 간격으로 7개의 점이 있다. 같은 간격이란 얘기는 요 거리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P1. P1은 AB를, P1이 여기 있죠. 그죠? AB를 쌤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AB를 내분하는 점은 맞지. AB 안쪽에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분하는 점이야? P1은 자, A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요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 요 거리를 우리가 K라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은 B로부터 P는 얼마나 떨어져 있지 얘들아? 이 K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A로부터 K 떨어져 있고 B로부터 이 K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몇 대 몇이야? 1대 2다 이 말이야. 그래서 P1은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답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음 P3. 이 P3라는 점은 AC, A부터 C까지 요 선분을 얼마로 내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지? A로부터 K가 하나, 둘, 셋, 네 칸. 4K만큼 떨어져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C로부터 한 칸, 두 칸. 이 K만큼, C로부터 이 K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4K와 2K니까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다 이 말이죠. 요거 여러분 반드시 잘 알아내야 돼. 자, 그러면 내분점을 우리가 좌표에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요거는 그림을 보고 쌤이 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길이를 x2 빼기 x1이라고 하자. 여기선 얘들아 그냥 헷갈리니까 x1을 작은 좌표라고 두고 x2를 그림대로 큰 좌표라고 쌤이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내분점을 구하라고 할 때 x1, x2는 좌표를 주거든. 알겠지? 그래서 x1이 작은 좌표고 x2가 큰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A, B 사이 거리는 x2 빼기 x1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이를 얘들아 이 M 대 N의 비율로 나누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비례배분상 여기는 전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체 길이에 M 플러스 N분의 M만큼의 길이가 있는 거야. 맞아?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체 길이가 x2 빼기 x1이잖아. 그지? 그럼 x2 빼기 x1에 얼마? M 더하기 N분의 M이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요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A 좌표로부터 A 좌표 얼마야? x1 여기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요 길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P의 X좌표는 P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자, x1으로부터 어느 쪽? 오른쪽이니까 좌표가 더해지겠죠. 그쵸? 얼마만큼 더해진다? 요 길이만큼 x2 마이너스 x1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만큼 길어진다 이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야. 자, 얘를 통분을 해보면 자, m 플러스 n분의 mx1 더하기 nx1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는 그대로 놔두니까 여기 분자만 전개를 해주면 플러스 mx2 마이너스 mx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없어져 얘들아? 여기 mx1과 마이너스 mx1이 없어져. 자, 그래서 이 좌표는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m 더하기 n분의 nx1 더하기 mx2가 된다. 요거 mn 자리 좀 맞춰주면 mx2 더하기 nx1이 된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죠? 약간 헷갈리죠? 자,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오른쪽에서 한번 외워보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자, 뭐였냐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봐봐.
A좌표, B좌표 차례대로 A, B, M 대 N 이렇게 써져 있지, 그치? 다 A는 왼쪽, B는 오른쪽에 써져 있어. 요렇게 나열하고 난 다음에 A, B 좌표 밑에 M 대 N을 써줘.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뭘 적으면 되냐면 요거에 합을 적으면 돼. M 더하기 N.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M이랑 X2랑 곱해. 그 다음에 N이랑 X1을 곱해. 서로 어떻게 된다 얘들아? 크로스가 되는 거야. 크로스가 되면서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M과 X2가 곱해지고 N과 X1이 곱해져가지고 더하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AB 중점의 좌표는 뭐냐? AB 중점의 좌표는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내분과 같아요. 자, 쌤 무슨 얘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A와 B를 1대1로 내분한다. 같은 거리에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곧 뭐의 의미와 똑같아? 중점의 의미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 중점의 좌표는 쌤 갑자기 왜 배우나요? 1대1 내분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중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니까. 알겠지? 너무 많이 쓰니까 중점의 좌표를 따로 공식화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자, A의 좌표 뭐였지? X1이었지. 자, B의 좌표는 X2였어. 자, 중점이니까 1대1 내분할 거야. 맞아?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쓰면 돼? 1과 1을 더하면 돼. 그럼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과 X2를 곱하고 X1과 1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X1 더하기 X2가 되겠지. 쉽죠? 중점의 좌표. 좌표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지 말고 더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두 점 AB에 대하여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자, 내분이니까 2대1이니까 분모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랑 뭘 곱해? 5를 곱하는 거고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럼 2와 5를 곱하니까 10이 되고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분모는 3이고 분자는 9니까 이거는 3이 되는 거야. 그럼 좌표를 어떻게 적어야 돼? 좌표라는 거는 항상 괄호를 적어주고 3이라고 적는 거야. 자, 그 다음 AB 중점의 좌표는 그냥 쉬워. 좌표끼리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돼. 마이너스 1과 5를 분자에 그냥 더하고 뭐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2분의 4니까 이게 2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좌표가 뭐가 된다? 괄호 치고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도 다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지 않냐면 의미로서는 똑같아 얘들아. 자, A, B를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을 거야. 자, A로부터 M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 이렇게 N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길이 구할 때도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내가지고 요 길이를 구했거든. 맞아? 내분점도 마찬가지야. 이 내분점의 좌표도 X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내분점의 X좌표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냐면 자, AB가 요쪽이 M 대 N이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평행선이거든 얘들아. 평행선. 맞아요? 그럼 요쪽이 M 대 N이면 어디도 M 대 N이야? 여기 가로 길이도 M 대 N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요 수직선에서 여기 x1으로부터 m 떨어져 있고 x2로부터 n 떨어져 있는 게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배웠죠. 알겠습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그냥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만 보고 내분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요 B의 y좌표만 읽고 여기 A의 y좌표만 읽으면 요 놈 역시 몇 대 몇이 돼? M 대 N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할 때는 역시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로 똑같이 내분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공식화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방금 설명을 바탕으로 이 공식을 한번 완성해보면 자, B의 x좌표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얘들아, x좌표를 구할 때는 뭐만 보라고? x좌표만 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x좌표는 m과 n을 어떻게 해줘야 돼? 분모에는 m과 n을 더한 모양이 더한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과 x2를 곱하고 n과 x1을 곱해야겠죠. 자, 그러면 mx2 더하기 nx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뭐까지 구해야 돼? 점 P의 Y좌표까지 구해야 되거든. 마찬가지야. 점 P의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할 때는 Y좌표끼리만 보는 거야. Y좌표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좌표가 내분점의 Y좌표거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는 M 더하기 N이 올 거고, 자, 그 다음에 M과 Y2가 곱해지고 N과 Y1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MY2 더하기 NY1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중점의 좌표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뭐만 보면 돼? X좌표만 보면 되지. X1과 X2만 보면 돼. 그러면 중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다. 자, Y좌표도 마찬가지. 요 형광펜으로 표시한 Y1과 Y2로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된다. 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예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A, B를 3대2로 내분한다. 자, 그러면 A, B 밑에다가 3대2를 순서대로 적어줘. 자, 그 다음에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뭐만 확인한다? 지금의 파란색 형광펜만 확인한다. 자, 일단 3과 2를 더한 거 분모에 5를 적고, 자, 그 다음 분자에는 3과 4를 곱하고 12죠.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자, 다음에 내분점의 Y좌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분모에는 5를 적어줘야 될 거고, 자, 무슨 좌표만 보면 돼? 요 Y좌표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3과 3을 곱하고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자, 3과 3을 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겠죠. 자, 그래서 요 좌표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5분의 10이 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5분의 5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내분좌표는 2,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내분점의 활용으로 우리가 다른 점들도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게중심이에요. 자, 무게중심의 일단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선을 내려. 중선을 내려서, 중선이 뭐야? 요 맞은편 꼭지점에서 이 대변으로 이등분되게 선을 끊는 게 중선이야. 이 중선의 교점을 우리가 G라고 합니다. 자, 이 무게중심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이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한번 증명해보자. 자, A는 x1, y1, B는 x2, y2, 그 다음 C는 x3, y3야. 자, 그러면 일단 중점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볼까? 중점은 뭐와 뭐의 중점이야? B와 C의 중점이죠. 그쵸? 자, 그래서 M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M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되겠지. 그 다음 중점의 Y좌표는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지금 A점의 좌표도 알고 있고 중점의 좌표도 알게 됐어. 그럼 G는 뭐야 얘들아? G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 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고 있는 거지. 맞죠? A로부터 2 떨어져 있고 B로부터 1 떨어져 있으니까 A, B를 자, 차례대로 2대 1로 내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A의 좌표를 적어주면 x1, y1이고 M의 좌표를 적어주면 2분의 x2 더하기 x3야. 여기는 2분의 y2 더하기 y3고. 자, 얘를 2대1로 내분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2대1로 내분하는 점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무게중심의 x좌표부터 한번 구해보자. x좌표는 A의 x좌표와 M의 x좌표를 2대1로 내분하는 x좌표가 무게중심의 x좌표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 2대1이니까 분모는 2와 1의 합인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와 여기 곱해야 되고요. 1과 요 모양을 곱해야겠죠. 크로스로 곱해야 됩니다. 자, 2와 2분의 x2 더하기 x3를 곱하면 x2 더하기 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x1을 곱하면 x1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게중심의 x좌표는 되게 외우기 쉽죠. x좌표 3개를 다 합해가지고 3으로 나눈 거.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무게중심의 y좌표 역시 2대1 내분이기 때문에 분모는 3이 올 거고, 자, 그 다음에 2와 2를 어떻게 곱하냐면 2와
여기 2분의 y2 더하기 y3를 곱하겠죠. 그럼 결과가 y2 더하기 y3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1과 y1을 곱하면 y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외우기 쉽게 딱 나온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무게중심 G의 좌표는 뭐다? 자,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컴마 y좌표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그치? 좌표 구할 때 전부 다 x좌표는 x좌표끼리 구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만 구하는 거야. 자, 얘를 한번 풀어보자.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3분의 x좌표는 뭐가 돼? 자, x좌표끼리만 더하면 되겠지. 3과 0과 6을 더하면 9가 되죠. 그쵸? x좌표는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 y좌표는 2와 3과 마이너스 2만 더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3이 되죠. 그쵸? 그 꼭지점의 y좌표, 무게중심의 y좌표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1이겠네요. 자, 다음 시험에 잘 나오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ABC의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DEF가 있는데 DEF가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외워보자. 자, 요쪽 방향으로 넘어가 볼게.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걸 읽었을 때 M 대 N이고 그 다음 변도 M 대 N이고 그 다음 변도 M 대 N이야. 어때요? 계속 일정하지, 그치? B가 일정해. 요쪽이 M 대 N인데 요 반대편은 N 대 M이다.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죠?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은 방향으로 M 대 N이 진행돼야 돼. M 대 N, M 대 N, M 대 N. 알겠지? 자, 요 내분점을 기준으로 또 삼각형을 만들어. DEF라는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한다? 일치한다는 거야. 자, 쌤은 지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하고 C의 좌표를 x3, y3라고 하면 요거의 무게중심은 당연하게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DEF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자, D는 뭐야, 얘들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이렇게 써주고 D를 구해보면 D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자, M 곱하기 x2 더하기 N 곱하기 x1이 되겠죠. y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E. 자, E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B와 C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적어주고 M 대 N 밑에 적어주면 E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E의 X좌표는 자, M 더하기 N분의 MX3 더하기 NX2겠죠.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3 더하기 NY2입니다. 자, 다음 F는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죠. A 좌표를 적어주고 M 대 N을 적어주면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다? F도 구할 수 있다. F는 여기 좀 밑에 적을게. 자,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자, M과 X1을 곱하고 자, N과 X3를 곱하면 되겠죠. Y좌표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M 플러스 N분의 MY1 더하기 NY3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DEF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DEF의 무게중심이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저 3분의 X좌표끼리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자, 더하는 모습이 근데 분모가 다행히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럼 M 더하기 N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적어주면 자, 분자가 근데 X1이 N이 있고
mx1이 있죠. 그쵸? 그래서 x1의 개수가 m 더하기 n x1이 될 거고 마찬가지야. x2도 mx2가 있고 nx2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x3도 m 더하기 n x3로 적어줄 수 있어. 자, 그럼 어때 얘들아? 이 m 더하기 n을 분모 분자 나누면 다 없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결과가 뭐야 얘들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만 남게 되는 거야.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되면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남게 돼요. 어때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쌤 지금 증명하는 거 너무 힘들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자, 옆에 예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ABC의 무게중심이 3,1이에요. 자, 근데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보자. ABC 무게중심 ABC가 이렇게 있는데 자,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 정도를 해서 요쯤이 P다 이 말이에요. 몇 대 몇? 2대1이다. 자, 다음 BC를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한다 이거예요. Q라고. 자, 그러면은 BC를 2대1로 내분하면 요 정도 여기를 Q라고 한다. 요쪽을 Q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CA를 2대1 내분하는 점 여기를 R이라고 한다.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봤을 때 2대1 그 다음 2대1 2대1이 만족하죠? 그럼 어때 얘들아?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이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2라고 줬지, 그치? 자, 그래서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 역시 뭐다? 3,2다 라고 쓰면 끝이야 그냥. 학교 시험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내용인데 자, 원래 삼각형이 ABC가 있었어요. ABC가 있었는데 A의 각을 2등분하는 이 AD라는 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공식이 성립했었냐면 AB 대 AC의 이 B가 BD와 DC의 B가 똑같다 이 말이야. AB와 AC의 비율과 BD와 DC의 비율이 같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 이거 증명하는 법을 간단하게 쌤이 얘기를 해주면 자, 요 각의 이등분선이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봐야 돼. 긋고 나서 요렇게 삼각형을 확장하는 거야. 요렇게 확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무슨 각이 나와요? 억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동의각이 나와요. 여기 BAD와 여기 각은 동의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 각과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를 우리가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슨 선이 있다 얘들아? 평행선이 있지, 그치? 평행선 사이 거리가 지금 여기가 m 대 n이 됐단 말이야. m 대 n. 그럼 어디도 m 대 n이 돼야 돼? 요쪽도 m 대 n이 돼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라는 비율을 가져야 된다. 닮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다. 그냥 외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밑에 있는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중요하지만은 위에 있는 이 내각, 방금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정말 자주 나오고 중요합니다. AB 대 AC는 BD 대 DC다. 요거를 우리가 이용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선분 AD는 무슨 선이야 얘들아? 각 A를 2등분하고 있는 선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어떤 비율이 똑같아야 돼? 여기 AB랑 AC의 비율이 BD와 DC의 비율과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일단 AB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AB 사이 거리 구하면 자, 루트 자, 좌표와 좌표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X좌표의 차이가 얼마야 지금? 2와 마이너스 3이니까 X좌표의 차이는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그 다음 Y좌표는 6과 마이너스 6이니까 12를 제곱하면 144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루트 안이 169가 돼서 13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AC 길이. 우리가 AB 대 AC를 알아야 되니까 AC 길이를 구하면 AC는 루트 씌우고
자, A와 C의 X좌표는 2와 6이니까 빼서 제곱하면 16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6과 3이니까 빼서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25가 돼서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자, AB는 13이고 AC는 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BD와 DC의 비율도 뭐가 돼야 돼? 13대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13대 5로 내분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D를 내분점이니까 내분점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B의 좌표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C의 좌표 6,3을 적어주고, 그 다음 내분 B인 13대 5를 밑에 적어주고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좌표는 18분의, 자, 13과 6을 곱하면 78, 그 다음 5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 18분의, 자, Y좌표 13과 3을 곱하면 39 더하기 5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30 해서 여기 결과는 자, 18분의 63, 18분의 9가 되죠. 자, 역분을 좀 해주면은, 자, 이거 분모분자 9로 나누면 2분의 7 되겠지? 자, X좌표는 2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해주면 2분의 1. D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1인 걸 알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5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대각선이 서로 뭐한다?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 BD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점은 P야. 그리고 AC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중점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P가 돼야 돼.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들아? AC의 중점을 구하든 BD의 중점을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이 성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런 문제는 뭐 스텝 2나 스텝 3에 많이 나올 건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미리 좀 복습을 하면,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두 대각선은 서로 뭐한다 얘들아? 이등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뭐하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름모의 성질. 마름모는 얘들아,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할 뿐만 아니라 직교하기도 해. 그래서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해야 돼. 그다음 마름모의 정의, 모든 변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 이것도 중2 때 배운 거지, 그치? 근데 그때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근데 지금은 딱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고등학교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물어보건 마름모의 성질을 물어보건 대처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꼭 외우자. 자, 다음은 개념 익히기 유형 1번. 수직선 위에 두 점 0과 마이너스 6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얘들아? 큰 좌표 0에서 작은 좌표인 마이너스 6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바뀌어서 6이 된다. 자, 그 다음 좌표평면 유형 2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 5부터 원점으로부터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씌우고, 자, 36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안이 100이 돼서 거리는 10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P는 A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1만큼 떨어져 있고, 자, P는 B로부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 6만큼 떨어져 있지, 그치? 그럼 이거는 P는 A, B를 1대 6으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자, 그 다음 유형 2번.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마이너스 8과 2에 대해서 A, B의 중점은, 자, 좌표를 그냥 뭐하기만 하면 돼? 음수, 양수 구분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돼.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를 꼭 쳐줘야 된다. 자, 유형 3번.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자, 5와 마이너스 4라는 좌표를 1대2로 내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분은 뭐야? 3 더하지, 그치?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4를 곱하고 2와 5를 곱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죠? 3분의 6이니까 얘는 2가 되고,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치고 2라고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4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 중점의 X좌표를 구할 때는 X좌표끼리만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나누기 2고요. 자, 중점의 Y좌표는 2분의 6과 마이너스 8의 합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여기는 2분의 2니까 x좌표는 1이 될 거고, 자,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5번.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 자, 안 헷갈리게 붙여주자. A 좌표 먼저 적고 마이너스 3,8 B의 좌표 적고 그 밑에다가 3대2 내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러면 틀릴 확률이 확 내려가요. 그러면 X좌표를 구할 때 자 3과 2를 더해서 분모에 적고 그 다음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고 2와 2를 곱하겠죠. 그 다음 5분의 자 3과 8을 곱하고 2와 마이너스 2를 곱하겠지.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이게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5분의 20이니까 y좌표는 4가 되겠지.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4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형 6번. 자,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자, x좌표끼리 전부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x좌표끼리의 합 2와 1과 3의 합이니까 6이고요. 자, 그 다음 y좌표의 합 0과 마이너스 2와 5의 합이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얘 계산해주면 2,1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